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시게 됐을 때 이제 처음으로 아마 지시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설치들일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XAMPP랑 SQL 로그 다운받는 것도 여러분들께 직접 한번 다시 해보도록 시간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런 설치들이 별거 아니고 사실 구글링을 찾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입사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딱 회사에 갔어요. 회사가 제가 엊그저께 이제 수업 때 한 분 한 분 상담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업체들은 신입 개발자를 뽑았을 때 그 개발자의 스킬, 그 개발자의 역량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개발자가 어쨌든 개발자로서 취업을 한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소양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입사하고 회사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일단 내가 사용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제공을 받을 거예요. 그게 새 거가 될 수도 있고 전에 사람이 쓰던 거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새 거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고 일단 노트북을 만약에 새 걸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뭘 해야 될까요? OS를 설치를 해야겠죠. OS를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크롬이나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언어에 대한 언어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그 언어를 다루기 위한 툴,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에 연동되어 있는 DB들, 그리고 그 DB를 다루기 위한 DBMS, 이런 것들을 쭉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간단하게 한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자바로 된 프로젝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처음 자바 설치해야겠죠. 그리고 자바를 다루기 위한 툴을 설치를 해야 돼요. 이클립스나 STS 같은 이런 툴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한 DB랑만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보통 한 프로젝트는 뭐 2개, 3개 하나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게는 제가 다뤘던 프로젝트 중에서 DB가 6개가 연동되어 있던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DB가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고 초반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양한 DB들이 각각 다 따로 연동이 되어 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DB가 3개가 연동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구동을 정상적으로 시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바, 툴, 그리고 DB 3가지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 DB 3가지를 다룰 수 있는 DBMS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 호환이 다 되는 뭐 헤이디 SQL 같은 그런 걸 받으실 수도 있지만, 이것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실 데이터 중에 공간정보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GIS라는 특정 이제 프로젝트들을 만약에 맡게 되시면 공간정보 데이터라는 거를 다루게 되실 건데, 이 공간정보 데이터라는 거는 다른 DB에서도 설정이 가능하고 다 사용이 가능은 해요. 근데 지원값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값이 있어요. 그 값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포스트그리 SQL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포스트그리 SQL을 예를 들어서 헤이디 SQL에서 구동을 시켰을 때 잘 돼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원값에 대한 그 부분을, 기능을 확실하게 활용을 하려면 포스트그리 SQL에서 제공하는 툴을 또 DBMS를 또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건 이제 pgadmin이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DBMS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DB마다 이제 호환이 되는 그냥 공용 DBMS를 다운을 받아도 되고, 그렇지 않고 특수한 DBMS를 다운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자바를 사용할 툴, 그리고 DB 3가지, 그리고 이 DB 3가지를 다룰 DBMS 2가지, 그럼 벌써 7가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처음에.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구글링을 하면서 다운을 받아도 되지만 내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면 좀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세팅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발자로 취업해서 상사가 노트북을 주면서 자바랑 뭐랑 설치해, 그리고 프로젝트 넘겨주면 그거 정상적으로 구동되게 해, 세팅해 라고 해서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몰라서 버벅이고 있으면 상사가 되게 속이 터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같이 잘 따라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다시 다운받는 시간을 들였을 때 다 지우고 한번 다시 받아보시는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시간 들였을 때 나 이미 받아져 있는 거 안 지우고 그냥 냅둬야지 하지 마시고 꼭 지웠다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개인 컴퓨터나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한번 해보면은 다 두 번 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따라만 해본 거는 혼자 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잘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는 자바 설치부터 할 겁니다. 수업 페이지에 이 링크를 제가 걸어놨어요. 일단 이거 한번 열어주시고, 여기 수업 페이지 하단에 OpenJDK 11 설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다 클릭해 주시고, 그럼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페이지에서 리눅스, 윈도우 자기 운영체제에 맞게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받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오라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크롬에 오라클을 검색하시면 이건 화면 보시면서 그냥 계속 실시간으로 따라 해주세요. 자, 오라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오라클 한국, oracle.com 이 페이지가 아마 가장 상단에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쿠키 나오는 거 승인해 주시고, 자, 그럼 오라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지금 오라클 한국이라서 한국어로 이렇게 메뉴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영문으로 나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예요. 여기서 저희는 이 개발자라는 메뉴에 들어갈 겁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개발자 리소스 센터를 들어갈 거예요. 영문으로 나오신 분들은 아마 메뉴에 디벨롭 같은 그런 단어가 써 있을 거고, 이제 디벨롭 리소스 센터 뭐 이런 식으로 메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아니 이 메뉴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데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아니다. 여기 상단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또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나오죠. 여기서 저희는 OpenJDK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저희가 아까 봤던 페이지 jdk.java.net이라고 하는 오라클에서 제공한 이 페이지와 상당히 유사한 페이지가 나왔죠. 지금 이 페이지는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JDK 버전을 찾아 들어간 페이지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 여기 오라클 JDK 다운로드 페이지, 왜냐면 여기서는 JDK 18이랑 이런 것들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얼리 액세스는 이제 개발 중이고 나오긴 했지만 아직 테스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까지는 몇 년 이상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 밑에 오라클 JDK 다운로드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 마우스 올리면 색 변하고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런 페이지가 나오죠. 자바 다운로드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바 SE 디벨롭먼트 킷 18.0.1.1 다운로드 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JDK 18을 다운받는 거예요. 여기 자바 18, 자바 17 이렇게 있죠. 근데 저희는 11을 받을 거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갈 겁니다. 밑으로 안 내려가고요. 여기 죄송해요. 자바 아카이브 라고 하는 상단 메뉴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거기도 있나요? 여기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요 페이지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 자바 11 여기서 내 운영체제에 맞는 거 고르신 다음에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러 받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받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받으셔도 돼요. 둘 다 같은 걸 받을 거예요. 근데 오라클에서 받으실 때 아마 로그인을 이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오라클 계정 없으신 분들은 만들어 두시면 좋고, 지금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라클 계정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오라클 계정은 하나쯤 만들어 두시면 좋긴 해요. 여기서 제공되는 게 꽤나 많아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간단하니까 계정 만들어서 이렇게 받는 것도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는 수업 때는 이걸 받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압축 파일로 돼 있을 거예요. 요거 압축 풀 건데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그냥 풀지 말고 저희가 여러분들 D 드라이브나 있으세요? 다 C 드라이브밖에 없으실까요? 네, 그럼 기본 그냥 C 드라이브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dbms 자바 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dbms 수업에서 사용하는 자바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압축 파일 옮겨 넣고 비대면 분들 중에 C 드라이브 말고 뭐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어디다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따가 경로만 자기 경로 잘 찾아주시면 돼요. 다 되셨으면,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파일 만들고 여기로 지금 다운받은 압축 파일 옮겼어요. 압축을 풀게요. 압축을 풀면 JDK-11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일단 JDK를 설치는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JDK를 여러분 컴퓨터가 메인으로 쓰는 자바 언어로 인식이 되도록 환경 변수라는 걸 좀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시작해서 설정을 들어갈 거예요.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윈도우 S 눌러서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윈도우 누르신 다음에 전원 위에 있는 톱니바퀴 누르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 설정 창으로 들어오게 될 건데, 여기서 시스템, 여기 앞에 있네요.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 주시고, 맨 하단에 정보라는 게 있어요. 정보 들어와 주시고,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와 주시면 돼요. 저희가 필요한 건 이 시스템 속성이라고 하는 설정이에요. 저희부터 좀 달라가지고 네, 시스템 정보 들어가서 들어가볼까? 시스템 정보 들어가셔서요. 오른쪽에 시스템 정보가 없어요. 보고 설정. 잠시만요. 오른쪽에 시스템 정보 들어가서 보고 시스템 설정. 네, 이거가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내려보면 있는데 내려보면 있다고요? 맨 아래로 내려가야 지금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시죠? 아, 네,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다른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네요. 윈도우이신 분들은 이거 지금 들어온 경로 그대로 들어오셔도 되고, 잠깐 끄고 검색에다가 시스템 환경 띄고 변수, 지금 이쪽 화면은 안 보이시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단 검색 부분에 여기 하단 검색 부분에 있는 시스템 환경 변수라고 검색을 하시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 윈도우인 분들은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실 거고, 맥은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혹시 맥인 분들 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구글링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들어가시면 좀 전에 저희가 띄웠던 시스템 속성이라고 하는 설정창이 그대로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상단에 고급으로 올 거예요. 고급에서 밑에 환경 변수 여기 클릭해 줄 겁니다. 그러면 환경 변수라고 하는 설정창이 뜰 거고, 저희가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들이 있죠. 여기서 저희는 만들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잘 됐네요. 혹시 여기에 자바 홈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혹은 자바 패스라고 하는 변수명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그냥 냅두시고 저희 거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새 시스템 변수라고 하는 변수 이름과 변수 값을 지정할 수 있는 설정창이 떠요. 변수 이름을 자바 홈이라고 할 거예요. 자바 언더바 홈.
지금 변수 이름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하는 것까지 진행된 상태고요. 여기까지 다 오셨을까요? 그리고 변수 값에는 저희가 다운받은 JDK의 경로를 넣어줄 거예요. 아까 dbms 언더바 자바라고 만들었던 이 폴더 여기 주소창 클릭하시면 이렇게 경로가 나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할 거고요. 요거 복사하실 때 요거 JDK-11 들어가서 복사해주세요. 어차피 여기까지 써야 돼요. 경로 복사해서 여기 변수 값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C드라이브에 폴더명을 똑같이 하시고 똑같이 받으신 분들은 아마 저랑 똑같은 변수 값이 입력이 되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C가 아니라 D드라이브다, E드라이브다 하면 이것만 잘 바꿔주시면 되고, 혹시 다른 폴더 안에다가 만들었다 하면 그 중간에 폴더 경로 빠뜨리지 말고 잘 넣어주시면 돼요. 주소창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확인 눌러줄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시스템 변수라고 하는 이 칸에 저희가 지정한 자바 홈이라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이거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잘 들어왔나? 이 자바 홈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와 계시면 조금 밑으로 내렸을 때 이 변수 이름이 패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고 이번엔 편집 들어갈 거예요. 그럼 환경 변수 편집이라고 하는 이 창이 나왔죠? 네, 안 나오셨나요? 아, 네네. 자, 여기까지 다 띄워놔주세요. 자, 그러고 새로 만들기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맨 하단에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지정한 자바홈이라는 변수명을 써줄 거고요. 그 폴더 안에 있는 빈 폴더를 찾아가게끔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자바홈을 쓸 때 이 퍼센트 사이에다가 자바홈을 써줄 겁니다. 여기서는 오타가 발생하면 제대로 자바가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따라해 주시고, 이 뒤에 원 표시 역슬래시죠? 역슬래시는 엔터키 위에 있어요. 보통 네. 아, 안 보이세요? 네,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고, 이 원 뒤에다가 역슬래시 뒤에다가 빈이라고 하는 글자를 더 써줄 거예요. 이 빈이라고 하는 폴더는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 실행 파일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바홈 아까 변수 지정하면서 이 자바홈에다가 자바 다운받은 경로를 넣어줬잖아요. 그럼 그 경로 안에 빈을 찾아가서 자바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환경 변수를 해놓지 않으면 이 컴퓨터가 저희가 설치한 자바를 인식하지 않아요.
이건 아마 다른 언어도 공통일 텐데 환경 변수는 항상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 이동을 할 거예요. 위로 이동을 해서 맨 위까지 올릴 겁니다. 저희가 추가한 이 자바 홈 역/ 빈이라고 하는 애가 맨 위로 가게끔 할 거고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이 창을 어떻게 키는지요? 잠시만요. 지금 저희 자바 홈까지는 하셨어요? 네, 그러면 자바 홈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이 패스라고 하는 변수명이 있어요. 이 패스라고 하는 변수명을 클릭해서 블록이 씌워져 있는 상태로 여기 편집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나온 거에서 이거 입력해 주시고 얘를 맨 위로 올리는 것까지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지금 오라클이 제공하는 오픈JDK로 11버전을 받았고요. 그 11버전을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환경 변수까지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로 다른 자바로 바꿔주면 우리가 지금 받은 11 자바 말고 다른 자바, 다른 데서 제공하는 오픈JDK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버전도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컴퓨터가 어떤 자바를 쓸지 지정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확인까지 눌러주시고 밑에 확인 한 번 더 눌러서 설정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확인 눌러주시고요. 네. 네. 환경 변수 설정하실 때 네. 시스템 변수에다가 자바 홈을 변수를 생성하고 네. 그 다음에 패스 들어가서 자바 홈 해가지고 빈도로 들어 찾아가라고 변수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직접 그냥 선언을 해버리면 자바 홈을 안 만들고 그냥 직접 선언을 해도 아, 시스템 변수를 안 만들고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자바 홈이라는 거를 만드는 이유는 변수 그 패스를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변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결국에는 자바 홈을 불러서 빈 폴더로 들어. 네, 그쵸.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자바홈을 안 만들고 이 패스에다가 이 자바홈 대신에 이런 식으로 경로를 다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자바는 인식이 돼요. 근데 굳이 이 홈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저희가 자바를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실무를 할 때 자바 버전을 한 3개 정도를 썼었어요. 그래서 변수 그러니까 주로 자바 7, 8을 썼고요. 이제 요즘에는 11을 많이 쓰는 추세인데 저는 이제 그 정부사업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사업들은 좀 최신 기술을 접목시키는 게 좀 많이 더뎌요. 되게 프로젝트들이 좀 고지식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정부사업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버전도 자바 7, 8을 거의 주로 썼고 11은 거의 안 썼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경로를 다 바꿔주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변수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문구가 좀 짧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환경 변수가 이만큼밖에 없지만 여기에 더 많은 환경 변수들이 쌓일 거예요. 실제로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러면 많이 길어지고 많이 복잡해져요. 그거를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좀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이게 귀찮으시면 그냥 여기다가 설정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환경 변수 설정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다 끝났죠. 지금 저희가
명령 프롬프트 창을 킬 건데 검색에다가 cmd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이 뜰 거예요. 이 cmd는 이렇게 여기다 하단에 검색해 주시면 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앱이 선택이 되고 이거 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저희는 이 지금 방금 저희가 설치했고 컴퓨터가 인지하도록 만든 변수 편집까지 완료된 이 자바에 제대로 이게 자바가 설치가 됐고 인식이 됐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명령문이 자바 다시 버전이에요. 자, 이거 다 검색하셨으면 입력하셨으면 엔터 라고 치면 지금 보시면 OpenJDK 버전 11 이라고 나오면 자바가 잘 설치가 된 겁니다. 근데 혹시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혹시 이 CMD 창이 변수 편집을 확인하시기 이전에 켜있었나요?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은 그 CMD 창을 다시 껐다 켜주셔요. 성경 변수가 편집이 되고 나면 이 명령 프롬프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인식이 이 명령 프롬프트 다시 껐다 켜주셔요. 이러면 지금 자바 1.8이 깔려있다는 뜻이거든요. 밖에 다운받으시고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이 폴더 이름이 2번 나왔네요. 폴더 실제로 2번 아니죠? 네, 한 번이죠.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자바 버전 환경 변수 편집까지 완료를 한 상태에서 그 뒤에 CMD를 켜서 이렇게 버전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환경 변수 편집이 완료되기 전에 그 확인 버튼을 다 누르기 전에 CMD를 켰다면 인식 제대로 안 되니까 CMD 다시 껐다 켜주셔야 돼요. 편집 다 완료되고 나서 킨 CMD에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다 자바 버전 맞게 확인이 되셨을까요? 비대면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진행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다음 진행에서 막히실 겁니다. 다 되신 분들은 꺼주세요. 이제 이거는 자바가 잘 설치됐나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였으니까 확인되셨으면 꺼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걸 다 한 거예요. 지금
이 자바 설치라고 하는 부분을 완료한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내가 자바를 다른 버전을 쓰고 싶다, 혹은 다른 데서 제공하는 자바를 쓰고 싶다, 집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 다른 버전 받으시고 이 방식대로 환경 변수 넣어주고 버전 확인하고, 그러면 버전 확인했을 때 다른 버전의 자바가 인식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떤 자바를 쓰더라도 환경 변수 편집과 버전 확인은 꼭 해주셔야 돼요. 자바 설치 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STS4라고 하는 이걸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도 링크 있어요. 들어가 보시고 링크를 누르면 스프링 툴스 4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를 링크가 아니라 여기다가 스프링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크롬에다가 스프링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하시면 맨 상단에, 맨 위에 이 spring.io라고 하는 이 주소가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자바를 다루시게 되면 주로 사용하실 프레임워크고, 이제 이거 말고 이거랑 거의 유사하게 많이 쓰는 게 이제 이가브 프레임워크가 있죠. 그건 전자전구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스프링과 유사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외국 거고, 이가브 프레임워크는 나라가 만든 겁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둘이 똑같아요. 같은 사이트인데 조금 다르네요. 여기서는 원래 이 사이트가 똑같았는데 언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다운로드가 이 프로젝트 중에 스프링 툴 네. 잘 찾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 사이트를 많이 들어와 보진 않아서. 자, 아까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는 방금 도움 주신 대로 프로젝트 메뉴에서 스프링 툴스 4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걸어놓은 링크랑 같은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또 자기 OS 윈도우 운영 체제에 맞게 다운 받아주시면 돼요. 저희는 학원은 윈도우니까 윈도우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거 다운로드 클릭하면 여기 하단에 자르 파일이라고 하는 일반 압축 파일이랑은 좀 다른 모양의 파일이 받아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상입니다. 이거 다운로드 거의 다 되셨죠? 이거를 압축을 풀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해 들어가는 것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고 8시부터 다시 진행할게요. 요거 설치까지 다 완료해 놓으신 상태로 쉬시면 되겠습니다.